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의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세상이 흉흉하죠. 뭐 이렇게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어디 무서워서 어디 돌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들? 8월의 첫 주말이 밝았는데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집에 계시는 게 차라리 이번 주말엔 좀 안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매우 덥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서 그런지 더워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칼부림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세상이 흉흉합니다. 특히 저녁에 조심해 주시고 좀 진짜 이번 주말엔 집에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세상이 요즘에 흉흉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저희 또 항상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구독자 선생님들 시청 감사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 잠깐 보고 가게 되면 3,800만원 중반대 조금 보여주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은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슬슬 이제 조금씩 회복해주는 올라오는 스탠스로 물들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좋은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분할 매수에 집중하면서 수량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 많이 빠졌죠. 900원대 밑으로 빠지면서 지금 800원대 중후반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을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특히 그런 분들께서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 이거 항소하면서 뭔가 이거 지금 뒤집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은근 계시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롱텀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의 리플에 대한 펀더먼트를 가지고 계시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이 오히려 더 줍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수반하면서 멘탈 관리는 본인의 몫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항상 우리는 타임 레버리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라이트코인 잠깐 보고 가게 되면 반감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80달러 초반대 보여주면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구나.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하고 있고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고 계속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모아가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서 미래를 보면서 좀 모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라이트코인 잠깐 기사 하나 보고 가게 되면 라이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하면서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이제 찰릴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면서 만들었죠. 비트코인에서 복제된 이런 블록체인인 라이트코인은 수요일에 반감기로 알려진 주 이정표를 겪었으면서 이 병합채굴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도지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또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지코인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도지코인도 그냥 밈코인이 아니다 라는 부분 좀 알고 계셔 주시고, 제 구독자 선생님들 지금 계속적으로 리플만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포트폴리오를 분산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와 이더는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고, 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도지코인, 그리고 뭐 카르다노 에이다라든지 뭐 솔라나, 폴카닷 등등의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다음 불장에서 큰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분산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이 민불윈불이라는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마스터카드에서도, 이 기득권에 있는 마스터카드에서도 라이트코인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라이트코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크가 신용카드에 박히면서 이 카드를 쓰면서 어떻게 되죠? 익명성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자금 출처라든지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지를 별로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중앙화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익명성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영지식 증명 같은 그런 지캐시도 우리가 또한 눈여겨볼 토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찰리 리가 만들었습니다. 구글의 엔지니어 출신인데 이렇게 대체 가능하고 프라이빗한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코드를 가져와서 그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뿌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찰리리 같은 경우 잠깐 보면 라이트코인을 만든 창시자고 이 코트디부아르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건너가면서 MIT 공대 출신이고요. 구글의 엔지니어로 약 10년 정도 있다가 지금은 이제
라이트코인 창시자로 아주 잘 자리를 잡았죠. 이 찰리리의 형제인 이 바비리도 있거든요. 이 바비리 같은 경우는 또 이 BTC 차이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창립자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형제가 둘 다 같이 암호화폐 쪽으로 발을 담그고 있다 라는 부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 주시고, 여기 보게 되면 2000년대에 10년 동안 구글 엔지니어 출신으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MIT 출신이고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코인베이스에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엮여 있다, 세력들과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EDXM, 월가가 만든 이런 실질적인 거래소에도 세계 최대 금융기관이 모두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EDXM이죠.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이다 라고 하면서 EDXM에도 지금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당연히 가져가야 되지만 라이트코인도 우리가 어느 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커런식으로 관계도 잠깐 보고 가게 돼도 이 찰리리, 라이트코인이 연관이 돼 있더라. 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코인베이스를 소유하고 있고 찰리리는 코인베이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찰리리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찰리리는 MIT에서 컴퓨터 과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했으며 구글에서 소프트 엔지니어로 일하던 중에 2011년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접하면서 라이트코인을 만들게 됐죠. 이렇게 라이트코인도 비트코인과 뿌리가 같고 세력들과 어느 정도 연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적인 부분에서는 라이트코인도 충분히 참고할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커런식으로 잠깐 좀 언급을 드리면 역시나 베리 실버트를 간판 CEO로 두고 있지만 배후 세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글렌 허친스가 있죠. 글렌 허친스 같은 경우는 블랙스톤, 즉 블랙록의 뿌리가 되는 블랙스톤과 유착관계가 있었고 실버레이크를 만든 사람이다. 여기서 리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현재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실버레이크 출신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역시나 그들의 세력들과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리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만들었던 기득권 최종판에서 CME 그룹과 CBOE 그리고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같은 그런 기득권 세력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거래소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 이 CBOE 디지털 상품에 여기에도 역시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라이트코인이 명시되어 있더라 라는 부분에서 세력들은 이미 어느 정도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입증을 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바로 금융의 허브로서 돈이 돈을 부르게 하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나라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DBS은행의 최대 주주가 있습니다. 이 바로 GIC와 이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부펀드인 테마섹 홀딩스거든요. 두 번째로 큰 게 테마섹 홀딩스라면 첫 번째로 큰 이 GIC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 GIC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GIC 프라이빗 리미티드라고 해가지고 100% 정부 소유의 운용사다 라고 하면서 테마섹과 결을 나란히 하고 있고, 정확한 운용 자산 규모는 싱가포르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협력사랑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GIC를 봤을 때 싱가포르 투자청이라고 나오면서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 Corporation이라고 해서 이 국내에 투자 싱가포르의 자금 약 15조 원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활동하고 있는 최대 외국 자본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자본의 양을 자랑하고 있다. 국내에 투자한 싱가포르 자금은 대부분 싱가포르 투자청 이 GIC와 테마섹 운영하고 있고 100%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는 부분, 두 기관 모두 싱가포르 재무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금융의 허브이자 돈으로 돈을 굴리는 그런 나라이다. 이미 시가총액 1위가 바로 DBS라는 그런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DBS 나오고 있고요.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 익스체인지를 보면 어떤 토큰이 들어가 있냐,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가 여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라. 그렇게 우리는 리플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재무부가 들고 있는 테마섹의 금융 서비스 어떤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지 봤더니 역시나 DBS뿐만 아니라 여기 보여있는 1경 이상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지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DBS와 테마섹 이런 부분에 연관이 되고, 이 DBS가 지금 추종하는 지표에서 XRP가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XRP 투자하는 부분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폴카닷이라든지 카르다노,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투자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많으실 텐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시면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USDT라든지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약 10위권까지 보는 그런 코인들에 집중을 하라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거래소 코인인 BNB,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 있고요. 도지코인과 에이다, 솔라나 모두 굉장히 비전 좋게 보고요. 마틱이라든지 라이트코인, 폴카닷 모두 굉장히 밝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XRP에만 몰빵하기보다는 조금 분산을 하면서 조금 더 건강한 멘탈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리플 회장은 회사가 미국 시장 기회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미국의 페드나우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서도 미국에 대한 ODR 서비스가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 미국의 금권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리플에 대한 국경 간 송금 시스템 ODR 서비스를 쓰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CNBC에서 대통령이 미국 재진임을 선전함에 따라서 리플을 상위 200대 핀테크 순위로 선정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리플은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이죠. CNBC 핀테크 순위에서 팀의 인정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ODR 서비스의 영위에 대한 부분에 지금 계속적으로 새로운 루트가 확보가 되고 있고 지금 아직 약식 판결로 끝났지만 그런 규제 명확성적인 부분에서도 시간 문제다. 그뿐만 아니라 리플사가 IPO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기업 공개를 통해 굉장히 또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고 그에 더불어서 EDXM 마켓에 역시나 XRP가 상장이 된다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것이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에는 XRP가 재상장이 됐죠. 그와 같이 가는 그레이스케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신탁사 포트폴리오에도 XRP가 다시 리스트업이 된다면 굉장히 또 큰 펌핑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가 너무나 다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플 파트너 이번엔 또 네팔에서 국경 간 지불금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동맹을 구축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제 뭐 놀랄 일도 아니죠. 계속적으로 국가 단위로서 계약을 맺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CBDC에 대한 플랫폼을 지원해주면서 디지털 세상으로의 문을 열고 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브릭스의 국가죠. 인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도 연방은행,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국제 결제를 위해 리플과 협력하고 있다. 리플은 이미 약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판을 깔아오면서 스위프트 2.0의 망을 모두 설계해 왔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에 이 비트스탬프에서 굉장히 메이저한 중요한 XRP에 대한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이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거래소거든요. 2011년에 설립된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럽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로 이 비트스탬프라는 회사인데 리플과 굉장히 연루되어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왜냐? 리플의 ODL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비트스탬프에서는 쓰고 있고 리플이 현재 비트스탬프의 지분까지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사와 굉장히 유착관계가 농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보면 비트스탬프 이용자가 리플의 ODL을 통해서 달러를 즉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는 그런 ODL 서비스를 쓰고 있는 하나의 거래소, 유럽 최대 거래소가 바로 이 비트스탬프인데 굉장히 이 비트스탬프에서 XRP를 위한 큰 무언가 발표한다고 해서 우리 리플 투자자들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잃었고 어떤 것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있었는데 기사 보게 되면 결국 이 XRP 대출, 연이율 2%짜리 대출 서비스를 낸 것이었다. 스테이킹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맡기잖아요. 적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들은 어떡하죠? 은행들은 대출을 해줘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자 5% 받아먹으면서 대출을 해주고 적금료는 우리들한테는 2%밖에 안 줘요. 그럼 은행은 3% 수수료 장사하는 거죠. 돈 먹고 돈 먹기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행인데 지금 거래소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XRP 우리한테 스테이킹하면 우리가 XRP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줘. 그렇기 때문에 XRP 대출해준 사람한테는 뭐 5% 정도의 이자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XRP를 예치하면서 2%의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 거래소가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2%면 스테이킹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이자까지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XRP 커뮤니티는
약간 이런 비트 스탬프의 발표로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유럽에서 굉장히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XRP를 실질적으로 대출 플랫폼을 열면서 XRP에 대한 유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제도권 수용에 대한 실마리가 풀어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직 승인은 되진 않았지만 미래 디지털 세상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전통 금융, 그런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원화만 적금을 든다면 미래에는 이렇게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그런 암호화폐 상품들도 적금과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미래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은행들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라든지 커스터디 서비스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XRP에 대해서 조금씩 제도권 수용적인 부분에서 확장이 되고 유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파이의 대명사죠. 넥소 거래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제가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스테이킹 하라고 사실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스테이킹 하기보다는, 왜냐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막말로 이 넥소라는 거래소가 시파이, 바로 중앙화된 거래소이기 때문에 넥소가 또 어느 정도 뭐 해킹을 당하거나 파산이 돼서 투자자들의 이런 자금에 대해서 보호를 해준다는 100% 확신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스테이킹 서비스를 넥소 거래소에 하라라는 말씀보다는 본인의 지갑에 확실하게 옮겨서 본인의 자산을, 본인의 돈을 지키시는 거를 강조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XRP라든지 라이트코인, 에이다 어느 정도 수량을 넥소에서 현재 스테이킹을 받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스테이킹이 이제 곧 끝나거든요. 곧 끝나게 되면 저 국내 거래소 업비트로 모두 가져와서 국내 닥사 거래소에서 자산을 보관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테이킹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만 넥소 거래소라든지 그런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스테이킹을 맡기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이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나는 뭔가 불안하다 하면은 국내 닥사 거래소, 업비트라든지 빗썸 그런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개인 지갑을 사용해서 본인의 지갑,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걸 더욱더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페이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분할 매수 잘 하고 계시죠? 너무 투자를 잘 하고 계시는 구독자 선생님들이라 저도 걱정이 많이 안 되고,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잘하는 건가 의문점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계속적으로 영상 봐주시면서 공부, 수반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내공을 다지면서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매우 흉흉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리플에 투자함으로써 타임 레버리지를 하는 구독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항상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원하면서 금일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